1985년 9월 28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이다. 결국은 쓸데없는 것만을 얻기 위해 애쓰는 세상이다. 명예의 부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길을 쓰는 세상이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무엇을 물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이웃과 사회에 어떤 이로움과 도움을 주었는가로 평가되는 것이다. 특히 죽은 후에는 왕조차도 금세 잊혀지겠지만 사회를 위해 일한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1985년 10월 2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하는 일은 결국 손해라고 봐야 한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자기 이름을 빛내지는 못할 망정 더럽히면서까지 얻는 향락, 재물과 명예는 결국 손해라고 봐야 한다. 그것도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이 되는 것이다. 현대 풍조는 양심과 신용을 팔아서까지 출세하는 자들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것은 아닐까. 1988년 2월 24일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 솟는 것인가. 그것은 평소에 다져온 욕심 없는 마음, 떳떳한 생활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자기를 둘러싼 이웃, 사회의 국가, 이것이 없으면 자기 자신도 살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는 큰 자기이다.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해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회와 국가에 해독을 끼치려는 사람들은 많이 보게 된다. 이것은 바로 자기를 해치려는 것이며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이다. 정의란, 도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큰 자기의 몸속을 돌고 있는 피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불의와 타협은 큰 자기를 죽이는 것이요 결국 자기를 죽게 한다. 눈에 보이는 예로 만일 어떤 사람이 부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몸에 해로운 식용기름을 팔았다고 한다면, 몇 푼 아낀다고 매연차를 그냥 몰고 다닌다고 하면, 공해 방지 시설도 안 하고 독소를 그대로 강물에 버렸다고 하면 그 물, 그 공기는 결국 자기 자신이 또 자기 자녀가 먹고 마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88년 2월 26일 우리는 돈을 작은 액수라도 잃어버리면 무척 아까워하고 속상해하면서 돈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더구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스스로 돈을 길에다 버리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그때마다 할 일이 있기 마련이다.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다. 나중에 하면 되지 하지만 그 나중이 되면 그때 할 일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나중은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1988년 3월 15일 먼저 마음을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언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이 어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배길 수 있을까?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면 자연히 언행이 바로잡힌다. 아무리 꾸미려 해도 언행은 결국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일 뿐이다. 우리는 언어나 기술이 하루 이틀 연습해서 익숙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의지를 굳히고 마음을 정화해 바로잡는 일은 한두 번의 결심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문에 왕도가 없듯이 자기 수양과 수련에도 왕도는 없다. 끊임없는 반성과 매일매일의 새로운 결심으로 목표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작심삼일을 우리는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만 그것은 외국어의 단어를 한두 번 보고 익히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수영 동작을 몇 번 해보고는 물에 뜰 수 없는 것과 같이 꾸준한 반복의 노력이 없을 때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쉽게 얻으려고 하면 결국 얻지 못하고 만다는 이야기도 된다. 마음의 결심과 정화 작업도 오랜 기간 굳히지 못하면 뿌리 깊지 못한 나무가 바람에 뽑히듯 막상 조금이라도 자기 이해와 상충하는 경우에 부딪히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만다. 유교의 윤리는 반성의 윤리다. 자기 반성으로 나날이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은 사서에 자주 나온다. 1988년 3월 21일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기를 바라면서 남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어하고 더러운 옷은 싫어하면서 더러운 방도 싫어하면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마음이 남보다 더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거나 하는 일에는 무심하다. 1988년 10월 17일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고 위할 줄 아는 본능은 결국 그러한 삶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위해야 하는가를 실천하라는 뜻일 것이다. 위대한 사람은 큰 자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본능이 자신에만 머물지 않고 많은 이웃에게 적용되므로,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만 스스로는 더욱 커진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은 국가를 자기와 동일시했으며 국가의 주인이기도 하다.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1988년 10월 19일 하느님은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깨우침을 주실 수 있다. 어려움이야말로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감정을 버리고 이성으로 받아들일 때 더욱 그러하다. 모든 고난, 안락까지도 그 자체만 떼어서 보지 말고 긴 역사, 인생의 흐름 안에서 보고 파악하려는 습관이 필요하다. 결국 그 불행이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 무엇과 연결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1989년 1월 13일,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몇 번만 만나보아도 그 됨됨이를 훤히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만 몇 년을 보아와도 그 진짜 모습을 모를 수도 있는 것이 또한 사람이다. 어수룩한 채 하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고 뒤로는 음모를 꾸미고 음흉했던 사람을 기억하게 된다. 말도 곧잘하고 배심도 꽤 있다고, 주관이 있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도 몇 번 가까이서 그 모습을 진실로 알고 보니 보통 주책 없는 것이 아니고 말도 그렇게 해플 수가 없었다. 옛날 한 철학자가 진정 인간다운 인간을 찾겠다고 낮에 등불을 밝히고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진실하고 슬기로운 인간이란 그렇게도 귀하고 희귀한 것일까? 1989년 1월 17일 계속해서 인간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충성을 얘기하고 뭐가 어떻고 말이 많았던 그도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은 자리 하나였다. 도저히 능률을 내지 못해 다른 자리로 옮기라고 하니 반발하고 속 좁은 얘기들을 쏟아놓는다. 정말 이토록 진실한 사람, 슬기롭고 교양 있는 사람, 사심 없는 사람은 드문 것인가. 요즘 박앤세일로 말썽을 빚고 있는 백화점을 보면 경영학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 유치원에서 배운 기본적인 양식도 실천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워서 뭘 하나, 알아서 뭐 하나. 중년이 넘은 나이에 그 사람의 말이라면 누구나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요. 그 반대면 그 외양이 어떻든 간에 그 삶은 실패한 삶이다. 그런 사람을 마땅히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그런 데에 가치나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 것 같다. 1989년 4월 3일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널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영웅들을 생각해본다. 그들 가운데서도 비범한 지혜와 성견지명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사심없이 깨끗하게 살다간 위대한 사람들을 또 생각해본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삶, 지금 이 시간에도 시계는 똑딱똑딱 쉬지 않고 조금 전의 시간은 이미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하루하루의 시간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 나이 이제 37세. 그동안 나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했는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어야 하지 않았을까. 지금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항상 시간을 아끼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의 이 안타까운 심정은 어인일일까. 언제나 지혜를 지니고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언제 어디서나 천리에 꼭 들어맞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